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탐정님. 네, 안녕하세요. 반하셨어요? 네? 손수호 변호사도 정우성 씨한테? 아니 지금 김현정 PD님이 예. 평소와 다르네요. 네. 그래요? 네. 안 감춰집니까? 입술이 지금도 파르르 떨리네요. 네. 농담도 참. 아니, 다른 얘기 해야겠어요. 난민 얘기 말고. 손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축구 얘기. 예. 월드컵 지금 몇 강까지 결정된 거예요? 이제 16강이 끝났고요. 예. 이제 8강. 8강. 이제 시작됩니다. 8강 이제 시작. 네네. 손탐정님이 그 2대0을 정확히 맞추신 분이잖아요. 우리 독일전. 그렇죠. 으로서 네. 그 자격으로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 같습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가 탈락한 후에 우승팀 큰 관심이 없고. 솔직히. 네. 또 뭐 누가 응원하든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뭐 크게 응원하는 팀은 없어요. 하지만 이왕이면 첫 우승팀이 나오는 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럼 누구예요? 그래서 어디가 돼야 돼요? 크로아티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잘합니까 지금? 잘해요. 예, 8강에 올랐고요. 예, 좀 새로운 팀이 나와야 좀 더 축구 팬들이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러시아가 되면 진짜 이변 아니에요? 러시아가 8강 올랐잖아요. 72인 팀이. 완전 이변이고요. 예. 러시아 응원하세요? 저는 못하는 팀 응원할래요. 피파 랭킹 낮은 팀. 그러면 그 8강에서 크로아티아와 러시아가 붙습니다. 네, 내기 한번 하시죠. 끝나고. 네. 작아지네요 또. 그래요. 월드컵 얘기. 하여튼 우리 팀이 떨어졌어도 즐기죠. 세계인의 축구 축제니까 같이 박수 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우승 후보 한번 걸어보시고요. 오늘 손수호 탐정이 가지고 오신 사건은 뭡니까? 네, 지금 러시아 월드컵이 아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태국에도 정말 전 세계에 관심이 몰리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야, 조금 전에 우리가 영화 배우 정우성 씨 만났는데 진짜 영화 같은 일이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네, 태국 소년 실종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동굴에 탐험을 갔다가 소년들이 단체로 때로 실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실종이 아니라 고립 사건이 되겠네요. 네, 발견됐으니까요. 그렇죠. 네, 태국에 한 유소년 축구팀이 있어요. 11살부터 16살 사이의 남자 학생 12명 그리고 또 20대 남성 코치 이렇게 13명이 동굴 탐험을 떠났습니다. 13명이. 네, 거창하게 간 게 아니고요. 뭐 자전거 타고 동굴 입구까지 가서 자전거 세워놓고 이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준비를 많이 하고 막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자전거 타고 쓱 갔다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한참 동굴 안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고요. 물이 불어나서 동굴에 갇히게 됐습니다. 꼼짝도 없이 갇히게 됐는데 그게 동굴 입구가 아니라 자그마치 동굴에서 7km나 들어간 지점. 네, 한참 들어간 거죠. 네, 이 동굴 전체가 동굴 길이가 총 10km거든요. 굉장히 큰 동굴이에요. 그래서 한참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비가 와서 고립된 건데요. 이 소년과 이 코치가 과연 살아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소년들 구출되고 나서 그 부모님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나는 솔직히 살아있을 가능성 50%밖에 안 봤다. 포기하고 있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다행스럽게 열흘 만에 동굴 아주 깊은 곳에서 모두 무사히 살아있다고 확인됐죠. 13명이 모두. 그렇습니다. 열흘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네, 사실 이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또 깊은 동굴이 뭐 빛도 전혀 없는 어두운 곳이고 또 습기, 추위, 또 식량 부족, 식수 부족, 게다가 공포심까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물을 피해 있었다고 해도 건강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날짜가 지날수록 비관적인 이야기가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많이 나왔어요. 아이들인데. 네, 그런데 함께 있었던 코치가 큰 힘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20대 코치라는 그분. 네, 25살인데요. 동굴에 갇힌 후에요. 아이들이 그 에너지를 이제 낭비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명상을 지시했다고 해요. 눈 감고 가만히 있어라. 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각자 이제 조금씩 씹을 수 있을 정도로만 잘 분배를 했고요. 그 음식이 뭐 별게 아니고 과자 같은 거. 맞습니다. 애들이 이제 피크닉 나온 거니까 과자 같은 거 싸온 게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열흘이나 지나서 발견됐지만 그때도 음식이 조금은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작 이 자기 제자들을 챙기느라고 이 코치 본인은 음식 섭취를 거의 하지 않았대요.
네, 건강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대단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과자를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버티긴 하는데 사실 이런 사건 있을 때마다 제일 문제는 식수 해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예. 아니 비가 많이 왔는데 예. 그러면은 그 들이닥친 빗물을 마시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흙탕물이었어요. 동굴 안에서 여러분 그 비가 온들 그 물 어떻게 마십니까? 그렇죠. 마실 수 없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동굴의 천장 그리고 종유석에 맺힌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한 덕분에 현재 생존자들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 종유석에 왜 그러니까 고드름 같이 쭉 내려와 있는 종유석 끝에 물방울 하나하나 맺힌 거 그걸 손으로 쓸어가지고 마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야, 네. 지혜롭네요. 이 처음으로 이들을 발견한 거는요. 영국에서 온 잠수팀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잠수팀을 처음 만나게 되자 이제 그 영어를 할 줄 아는 그 아이한테 친구한테 한 명 있었어요. 네, 우리 배고프다고 좀 말해달라라고 해서 그 배고프다는 말이 이제 영어로 전달이 됐고요. 예,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이들에게 전달한 게 이제 열량이 높은 고열량의 젤리 그리고 몇 가지 약품이었고요. 그 후에 네. 곧바로 물과 식량도 공급됐습니다. 구해낸 게 근데 태국 잠수팀이 아니라 영국 잠수팀이었어요. 태국 당국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뭐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등 이제 많은 나라에서 잠수팀, 의료진, 탐험가, 구급대원들이 이제 왔습니다. 얼마나 왔습니까? 1,000명이나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되다 보니까 막 이런 분들은 또 특히 이 어떤 자원을 해서 막 어려운 거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잠수하고 이런 우리도 기억나잖아요. 우리 어려울 때 도와줬다. 막 몰려온 거예요. 네, 우리나라 구호대에도 이제 그 전 세계로 가서 돕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여기에 포함된 영국 출신 잠수팀이 이 학생들을 찾아낸 건데요. 예. 근데 이 영국 팀이 그동안 세계 각지에서 무려 400명을 구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하여튼 영국 잠수팀이 잠수를 해서 들어가서 한 7km 지점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네. 자 찾아냈으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고 뭐 다 환호하고 목걸이 걸어주고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네. 아이들이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네, 못 나오고 있어요. 발견은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동굴이 굉장히 길죠. 10km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입구에서 곧바로 가도 뭐 이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그 중에는요. 중간중간에 뭐 물에 반쯤 잠긴 게 아니라 완전히 물에 잠긴 구간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걸어서 밖으로 나오는 건 불가능하고요. 잠수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잠수팀이 들어간 것처럼 아이들도 잠수를 해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동굴 다이빙, 동굴 내의 그 잠수가 이 동굴 탐험 전문가들에게도 위험할 정도로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동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깜깜한 상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물 자체도 흙탕물이고 네, 시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동굴에서 나오려면요 자력으로 2km 이상을 수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아이들이 뭐 다이빙을 또 잠수를 해보기는커녕 아예 수영도 못한다고 합니다. 수영도 못하는 내륙 지역 출신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11살 지금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동굴에서 한 번도 안 해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게다가 또 열흘 동안 체력이 또 굉장히 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단 동굴 안에서 체력을 회복하면서 수영 훈련과 잠수 훈련을 이제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을 회복하고 잠수 어떻게 훈련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교육시키고 연습하고 해서 안전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우기. 이게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잠긴 건데 이제 고립된 건데 더 큰 비가 예상된대요. 앞으로.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마처럼. 네네. 더 심할 수 있죠. 태국 당국은요 동굴 안에 있는 물을 빼는 작업을 계속해서 수위를 최대한 낮추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예. 근데 위에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얘네들이 있는 지점은 확실히 알았잖아요. 네네.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두두두두둑 하면서 뚫고 내려가면 안 돼요? 그 포인트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요? 정말 지하로 이제 그 구멍을 뚫는다는 게 왜냐하면 정확한 지점을 찾아서 구멍을 뚫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또 물론 집안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러한 그 작업 과정에서 이제 붕괴라든지 기타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 불이익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뭐 이러면 더 큰 일 나겠군요. 일단 정확한 지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렵고 네. 게다가 하긴 아이들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그 위까지가 한 2km 깊이라고 하니까 그거 뚫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에요. 2km를 밑으로 구멍 뚫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물 빼내고 아이들이 잠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빼내야 되는 상황. 아무튼 아이들한테 별 일은 앞으로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관리해서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립됐다가 무사히 구출된 사례들이 몇몇 있죠. 그렇습니다. 참 기적적인 일인데요. 그러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최장 시간 생존자는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에 가장 마지막으로 구출됐던 박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풍백화점 95년 당시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 아마 그러니까 남성 기억나는 분도 계시고 여성 기억나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사실은 남성의 모습이 지금 먼저 떠올랐는데 최장 기간 생존자는 여성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박양이요. 당시에 18살이었는데요. 무려 17일 만에 구출됐어요.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377시간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이 박양이요. 그 간간히 이제 소방차에서 뿌렸던 그런 그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버텼는데 탈수 증상 그리고 또 약간의 찰과상, 무릎 통증만 호소했고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참사였는데 그나마 정말 여기에 더 이상 생명체가 있을까라는 그 순간에 생명이 구해져 나오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함께 얼마나 울었습니까? 감동의 그렇습니다. 눈물 기억나요. 1,500명이나 한꺼번에 매몰돼서요. 500명 넘게 사망한 아주 최악의 건축 사고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정부 수립 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그런 최대 참사라고 부를 수도 있겠어요. 또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가장 큰 인명 피해를 안긴 단일 사고이기도 하죠. 제가 그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게 이제 학교에 무슨 신입생 환영 행사 이런 게 진행 중이었어요. 근데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전하니까 그 백화점 바로 앞에 살고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그 모임에. 그 친구가 정말 손을 벌벌 떨면서 공중전화를 찾아가던 그 장면. 엄마가 혹시 그 백화점에 항상 가는 곳이다. 그렇죠. 지금 정말 저는 참사로 인한 피해자들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유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안타까운 사고였죠. 맞아요. 이 사고 발생 직후에요. 전 세계 그 건축가 또 건축 전문가들이 믿을 수 없다. 외부 충격 없이 이렇게 붕괴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이 부실한 설계와 시공이 드러나자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엉망으로 지었는데 5년이나 버틴 게 오히려 신기한 일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였는데요. 5년이나 버틴 게 대단합니다. 할 정도로 부실한.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요. 저희가 꼭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참사 후의 책임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꼭 다루죠. 오늘이 며칠이죠? 7월 5일이죠. 6월 29일이 붕괴 사고 난 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날짜도 안 있습니다. 6월 29일. 이거 한번 조만간 따로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 자, 당시 최장 기간 생존자는 어쨌든 박양이었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기록이. 67년까지 거슬러 가는데요. 충북 청양에 있는 탄광에서 일하다가 갱도가 무너져서 매몰됐던 광부 양모 씨가 16일 만에 구출됐는데요. 이때도 갱도 안에서 떨어지는 물만 받아 마시면서 16일, 시간으로는 369시간을 버텼습니다. 갱도에서. 그다음 1982년 역시 태백 탄광 사고인데요. 4명의 광부가요. 250m, 지하 250m 막장에 갇힌 채 이제 불어나는 또 지하수와 또 사투를 벌였다가 보름 만에 구조됐어요. 이때는 갱목으로 사용하던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물론 사고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들이죠. 산풍도 그렇고 이런 탄광 사고도. 하지만 벌어진 사고에서 정말 사투를 하면서 살아난 그분들의 생존 의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 2010년 칠레 구리광산 매몰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그 지진 여파로 광산이 붕괴됐어요. 또 지하 700m에 이제 33명이 매몰됐다가 구출됐는데요. 이때는 무려 69일 만에 구출됐습니다. 이제 이때는 69일이요? 네, 69일, 69시간이 아니고. 이게 근데 이때는요, 며칠 되지 않아서 위치가 파악됐고, 또 통로가 개통돼서 물과 식량이 공급되긴 했어요. 그래도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기억납니다. 이 지하 700m를 구멍 뚫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서 전 세계의 모든 기술이 다 동원되기도 했죠. 그리고 또 33명 중에 또 앙숙 관계에 있는 볼리비아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구출 작업을 함께 하면서 이 칠레와 볼리비아 사이의 국가 감정도 좀 좋아지는 일도 있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렇게 매몰되거나 고립되고 뭐 이랬을 때. 그렇습니다. 뭐 공기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식량도 중요한데 물과 음식 공급 없이 가장 오래 생존한 기록을 한번 볼까요? 기네스북에 있는데요. 79년에 오스트리아의 그 안트레아 마하베츠 18일 동안 물과 음식 없이 생존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물과 음식 공급 없이 18일? 지하에 매몰됐던 건 아니고요. 이게 놀랍게도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유치장에 사람이 있는 거를 까맣게 이제 잊어버리는 바람에 생긴 일이에요. 이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뭐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뭐 지하보다는 그나마 생존에 유리한 아까 뭐 어느 조건이었겠죠. 그러셨죠?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네, 그것도? 1979년. 이야. 네, 이런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요, 사실 예. 공기화물은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예. 이 학계에서도요, 인간이 물 없이 일주일 넘기는 건 어렵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 외상이 있으면 또 에너지 소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생존하기 어려울 텐데요.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에 17일 버틴 박양도 외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져 있다면 생존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버리지 말고 끝까지 구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의 도움도 매우 중요한데요. 좀 안타까운 그 이야기인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에 7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 예. 네, 그런데 응급조치가 미흡해서인지 이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고립되어 있다가 구출되면 이제 극도로 이제 체력이 쇠약해진 상태거든요. 예. 네, 즉각적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죠. 태국 참 드라마 같은 이 태국 소년들 실종 사건 계기로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기록들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손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는 뭡니까? 역시 무엇보다 준비가 중요하다. 무슨 준비요? 개인적으로 이제 생존 방법, 위기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국가와 사회 차원의 준비 그리고 또 대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태국 소년 찾은 게 영국 팀이었잖아요. 예, 예. 만약에 현지에서 자국 팀이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다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었겠죠. 기술력이 됐다면.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선진국이잖아요. 이제 네. 재난 관련 기술, 장비, 인력, 경험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고요. 예. 또 이제 재난 전문가 또 구호 대원들에 대한 평소 지원 정말 제대로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옛날 기억도 뭐 더듬고 계시고, 그때 생각하면은 저도 떨립니다. 양종헌님, 삼풍, 뭐 이런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고요. 아까 우리가 그 청양 얘기하면서, 충북이라고 했습니까? 충남 청양이죠. 예. 충남 청양 분들이. 고맙습니다. 충북 청양 아니에요? 충북? 그쵸. 충북이죠. 예, 또 잘못 알고 저희한테 알려주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난민에 대한 얘기를 오늘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정우성 씨하고 사진은 어디 올립니까?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정우성 씨하고 사진 어디 가야 됩니까? 밖에 우리 PD님들 어디 가야 돼요? 레인보우 어플에 가면은 레인보우 앱을 찾아서 여러분 들어가시면 거기다 정우성 씨와 찍은 방송 사진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청양, 청양이 왜 이렇게 논란입니까? 청양, 다시 한번 정정. 충남 청양 맞죠? 예. 정말, 예. 충남 청양, 다시 한번 바로 잡으면서. 손탐정님. 네. 확실히 해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탐정 손소였습니다.